100만 위안 줄 테니 나 먼저 보게 해줘. 뒤로 가서 줄이나 서. 너 다 꺼져. 이봐. 누가 여기서 사람 치료하래? 여자분,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꺼져. 뭐라 그랬어? 목신농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모양인데 화성신농, 목남성이시다. 목신농 어르신께서 이 지역을 꽉 쥐고 계시니 누구도 함부로 의술을 펼칠 수 없다. 알아서 기어라.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꼴이 이렇게 될 테니까. 한 단지에 50만 위안이니 배상해라. 돈을 원한다면 주지. 널 때려 죽여서 저승길 노잣돈으로 태워주마.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가져가라. 당장 쳐라. 요술이다. 평범한 혈도 제압술을 요술이라고 짓거리다니. 감히 목신농의 구역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똑똑히 지켜보지. 오늘 감히 누가 아나무인으로 천하를 뒤흔들지. 내가 목남성을 따른 지도 제법 꽤 오래되었을 텐데 그놈이 널 이렇게 가르치더냐? 그놈도 이제 살기 싫은 모양이군. 무례하다. 목신농 어르신께서 천하를 쥐고 계시는데 감히 그 어르신께 무례를 범해 천하를 쥐어? 설령 목남성이 지금 여기 있더라도 내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웃기고 있네. 목남성에게 전해라. 3분 안에 천산 아래로 와서 날 접견하라고.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곤륜에서 파문하겠다고. 누구야? 성주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성주님께서 3분 안에 당신 앞으로 대령하라 하십니다. 당장 차 돌려. 성주님을 뵈러 간다. 곤륜에서 파문이라고? 분수도 모르는 놈이. 200만 위안이라니. 백성들을 핍박하고 의술을 독점하다니. 우리 곤륜에는 너 같은 쓰레기는 필요 없다. 이 자식이 감히 날 우습게 보고 날 쓰레기 취급해?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목신농 어르신께서 오시면 넌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쓸모없는 놈 같으니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 목남성, 성주님을 뵙습니다. 목남성, 화성의 명의이자 아나무인으로 천하를 뒤흔드는 자여. 내가 곤륜을 연 것은 자연에 순응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오직 백성을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게 숨긴 일들이 대체 얼마나 더 많으냐? 이 소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주님.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빌어먹을 자식, 나한테 패만 끼칠 줄 알았지. 이렇게 천당 같은 큰 사고를 쳐놓고 이 늙은이더러 똥을 치우게 만드느냐. 집행관들은 들어라. 끌고 가라. 성주님. 부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보세요. 영아야. 내가 말한 그 약재? 아니. 내 마음에 품은 정인 말이다. 찾았다. 예. 어디에 있나요? 화성이다. 당장 오늘 밤 전용기를 예약해줘. 지금 바로 날 화성으로 보내줘. 화성으로요? 아가씨. 내일 저녁 8시에 이미 약속이 있으십니다. 국제 최고급 약재 55종 인수건이 취소해. 지금 나한테는 그 명문가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내 남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목남성, 기어 올라오너라. 성주님, 내가 내게 지시한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밤 열릴 곤륜대회에 내가 금, 목, 화, 토의 모든 대가문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식 선포하여 성주님의 부인께서 바로 저 목남성의 직계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보천왕과 그 비방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목가에 후사가 생기는 세민이 안심해도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제가 줄곧 금시 가문을 보필하여 화성 제1의 제약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늘 밤 곤륜대회에서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주님께서 바로 현 용조의 성주이시며 성주님께서 직접 곤륜을 열어 제자들을 들이실 것이라고요. 그리 되면 금시 가문은 용조의 의약품 공급망을 독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곤륜에 입문하여 단숨에 천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음양보천하는 어찌 되었느냐? 성주님, 어찌 이러십니까? 음양의 조화와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니 이 약은 아직 금시 가문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건 기사회생탕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부호들이 수명을 30년이나 늘릴 수 있는 전설적인 비방의 약물입니다. 안녕. 난 금 사장님의 비서인 소혜엽이라고 해.
애 없이. 무슨, 내까짓게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잘 들어. 지금 뭘 하고 자빠졌든 간에 10분 안에 반드시 금시 그룹으로 튀어와. 사장님께서 내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 애 없이. 애 없이. 성주님, 제가 사람을 보내줘 건방진 년을 없애버릴까요? 나를 거기로 데려다 다오. 마침 잘 되었군. 이제 내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그 사람을 진정한 성주 부인으로 만들어주고 온 곤륜의 의전을 다 바쳐 다시 정식으로 청혼할 것이다. 넌 들어올 필요 없어. 사장님께서 급히 처리하실 일이 있으니까 어서 이 합의서에 서명이나 해. 그러고는 해외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서 평생 다신 기어 들어오지 마. 그게 무슨 소리지? 꼭 내 입으로 구구절절 말해야 알아들어. 오골개가 날개 좀 달았다고. 자기가 봉황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금시 가문에 기대어 떵떵거리던 날들도 이제 끝이야. 나더러 물러나라고? 지금 농담하는 건가? 당신은 금두락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전부 내가 뒤에서. 웃기지 마. 우리 사장님은 뼈대 있는 명문가이자 유서 깊은 기업가 집안 출신이셔. 게다가 곧 신농약전을 물려받으실 예정이고 그 대단하신 목신농 어르신께서도 말씀하셨어. 우리 사장님은 만인 위에 군림하시는 성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너 같은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 쓰레기가 감히 어떻게 그런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겠어? 넌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 말은 금두락이 직접 와서 내게 하게 해. 내까짓게 감히 사장님을 직접 뵐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널 여기까지 부른 것만 해도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내 자존심을 세워준 거야? 난 당신과 더는 할 말이 없어. 금두락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이 이혼 합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겠어. 너 사장님 사업이 번창하니까 돈이 적어서 떼쓰는 거냐? 아니면 너도 목 어르신과 성주님께 빌붙어서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고 싶은 거야? 목남성 따위가 감인에게 빌붙을 상대나 되나? 이 이혼 합의서는 오히려 그자가 똑똑히 봐야 할 텐데. 너 같은 놈이 아무 능력도 없는 놈이 5년 동안 마누라 등골이나 빼먹으며 기생에 살더니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감히 어디라고 목신농 어르신과 동급이 되려 해? 동급이라고? 설령 목남성이 지금 여기 있더라도 내 앞에서는 그저 무릎 꿇고 꼬리를 흔들 수밖에 없다. 너 그 사람 들어오라고 해?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라면 내가 더 얹어줄게. 하지만 감히 목신농 어르신을 모욕하다니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나로서도 더는 널 지켜줄 수 없어. 아주 대단들 하시군. 금두락, 이혼도 하기 전에 딴 놈을 만나는 건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급하게 여기로 불러낸 거였군. 왜? 너 같은 무능한 대를 싸위는 기어들어와도 되고 내가 두라기를 도와서 곤륜 이전에 입문하도록 이끌어주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곤륜 이전에 입문한다고? 넌 곤륜이 대체 어떤 곳인지조차 모르는 모양이군. 솔직히 말해주지. 난 이제 곧 목신농 어르신의 직계 제자가 될 몸이다. 즉 신농약전의 유일한 후계자가 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되면 용조 최고의 명문가들조차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야 해. 왜?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고귀한 상류층이 먹칠이라도 당한 것 같나? 고귀함이라니. 내가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기나 해? 내가 금시 가문의 일원으로서 짊어진 책임과 포부를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느냔 말이야. 지난 5년 동안 난 당신에게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는 어땠지? 매일 밖에서 공상 맞게 노점이나 차려놓고 환자나 돌볼 줄 알았지? 금시 가문의 체면을 내가 아주 똥칠을 해놨어. 맞아. 꿩이 어떻게 봉황이랑 짝이 되겠어? 생각만 해도 두라기가 매일 밤 내 옆에서 잠을 잤다니? 당장이라도 너 같은 구더기 새끼를 밟아 죽이고 싶을 지경이다. 지금도 내 놈한테서 구역질 나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군. 여기 200만 위안이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200만 위안이라. 아마 당신이 잃게 될 것은 2억 위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엿범.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 무려 200만 위안이야. 이 무능한 자식아. 너 그거 알아? 설령 내 조상신이 도우셔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넌 평생 1년에 20만 위안도 못 벌어 처먹어. 신분이 곧 안목을 결정하는 법이지. 넌 이게 뭔지나 아냐? 이 최고급 운석 약초 팔찌가 대체 얼마짜리인지 알아? 무려 2천만 위안이다. 내가 지금 직접 두라기한테 채워줄 거다. 똑똑히 봤지? 오늘 밤 신농약전이 곤륜대회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고 두라기가 목신농 어르신의 제자가 되어 곤륜약전을 물려받는다고 선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토시 가문이 기꺼이 베푼 은혜지. 오늘 밤이 지나면 두라기는 용조 전체를 뒤흔들 가장 잘나가는 여장부 사장이 되어 나와 약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미안하다. 깜빡했군. 넌 그저 사회 취하층의 무식한 놈이자 굴러 들어온 대릴사위에 등골이나 빼먹는 찌질이일 뿐이었지. 금두락이 이런 성취를 이룬 것은 전부 내 지시와 안배 덕분이었다. 내 놈의 지시라고? 그럼 아주 음양보천한도
내 놈 손에서 탄생했다고 짓거려 보지 그래? 음양보천하는 우리 토씨 가문의 가주님과 목신농 어르신께서 함께 연구해 만드신 약이다. 바로 그런 깊은 연줄이 있었기에 내가 특별히 너희 금씨 가문더러 신농약전을 인수하도록 해준 거라고. 내 놈 입으로 네가 금씨 가문더러 신농약전을 인수하게 했다고 했느냐? 토소왕이라고 했나? 내까짓게 대체 뭔데 그딴 개소리를 짓거리느냐? 토승풍, 그 늙은이 또한 내 앞에서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그만해. 이제 충분해. 더는 추태 부리지 마. 너도 날 원망하지 마.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에게 시집가고 싶지 않겠어? 내가 내 의부이신 목신농 어르신처럼 만인의 존경과 우러러봄을 받는 분이었다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겠어? 이혼 서류에 서명해. 이걸로 우린 서로 빚진 거 없는 거야? 받아둬라. 이건 사장님께서 내 놈에게 자비를 베풀어 적선하시는 거다. 앞으로 다신 사장님 앞에 알짱거리지 마라. 내가 말했을 텐데 이까지 푼돈은 내 안중에도 없다고. 당신이 그토록 우리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하니 좋다. 내 지금 내 소원을 들어주지. 대신 내 가문의 가보인 가락지를 돌려다오. 부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장님께서 후회를 하신다고? 내 놈 주제에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보냐? 옛다. 받아라. 이건 오늘 밤 곤륜대회 초대장이다.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봐라. 진짜 높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분들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다. 사장님, 이 자식한테 너무 과분한 친절을 베푸시는 겁니다. 저런 놈이 곤륜대회에 가봤자 남들 앞에서 나라 망신, 가문 망신이나 시킬 텐데요. 어쩌면 또 금씨 가문의 이름을 등에 업고 여기저기 사기나 치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넌 평생 가도 구경조차 못할 이런 위대한 의학계의 성대한 연회에 가게 되었으니 어서 사장님께 대가리 받고 감사하다고 해라. 아무리 길가에 굴러다니는 똥개 같은 놈이라도 소시지 하나쯤은 던져줘야 하는 법이니까 어서 사장님의 은혜에 절이라도 올리지 않고 뭐하느냐? 설령 내가 그곳에 가더라도 이런 쓰레기 종이 쪼가리는 필요 없다.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과 나 사이에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 마누라 등골이나 빼먹던 대릴사위 주제에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는군.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모양이네요. 그동안 우리 가문에서 처먹고 훔쳐간 것만 해도 얼만데 양심이 있으면 돈을 더 달라고 하진 못하겠죠. 토 도련님, 저 자식을 너무 과대평가하셨습니다. 팩트로 뼈를 때리니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 자식 나가자마자 뼈저리게 후회하고는 다시 기어들어와서 우리 사장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무려 200만 위안이나 되는 거액인데 저 돈을 안 받고 그냥 가다니 오히려 마음이 좀 찜찜하네. 뭐 상관없어. 그동안 우리 금씨 가문이 그 사람에게 진 마지막 빚이라고 치지. 이제 다 잊어버려. 두라가.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오늘 밤 디두 호텔에 로맨틱한 저녁 자리를 예약했어. 나랑 같이 가줄래? 토 도련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협력 관계일 뿐이니 부디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선물은 그냥 다시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던 모양이군. 난 그저 당신이 하루빨리 그 무능한 찌질이한테서 벗어나길 바랐을 뿐이야. 맞아요. 사장님, 토 도련님께서 이렇게 나서 주지 않으셨다면 그 버림받은 찌질이 녀석이 사장님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엄청난 액수를 뜯어내려 길을 썼을 겁니다. 토 도련님,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참.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번 연회에 목신동 어르신의 배후에 계신 분이 직접 나서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천하를 뒤흔드는 분이라 이런 좁은 곳은 눈에 차지도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마침 저와 그분이 아주 막역한 사이거든요. 토 도련님과 그분이 친구라니요. 그렇다면 금씨 가문은 이제 쉬쉬. 조용히 해요. 두락씨, 이번 연회에서 내가 직접 소개해줄게요. 그분의 눈에 들기만 하면 향후 곤륜에 들어가 금씨 가문을 번창시키는 것쯤은 말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죠. 정말 곤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금씨 가문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성주님, 화성 토씨 가문의 가주 토승풍이 토씨 가문 의학 산업의 80%를 바치겠다며 곤륜대회 전에 한 번만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토씨 가문이라. 그렇습니다. 토씨 가문의 가주 토승풍이 목남성을 스승으로 모신 것도 오직 성주님을 뵙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재산과 목숨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거절할까요? 목남성에게 전해라. 대회에서 보자고. 곤륜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성주님의 뜻입니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금씨 가문은 성주님께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그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성주님을 모욕하는 짓입니다. 성주님의 신분과 지위라면 어떤 여자든 얻으실 수 있는데 설마 금두락 씨와 이혼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내가 가는 건 그 여자 때문이 아니다. 곤륜의 내부를 청소할 때가 됐을 뿐이지. 요조야. 올해 연회에는 거물들이 아주 많이 올 거란다. 너도 내 누나보다 더 잘 해내야 해.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꼭, 엄마, 요조야. 오셨어요? 내가 아직도 날 엄마라고 부를 낯짝이 있냐? 내 딸이랑 이혼하자마자 돈을 뜯어 가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왜? 돈이 적어서 그래?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내 탓으로 돌려도 좋다.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다. 내 딸 성격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먼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절대 이혼 같은 건 안 했을 아이야.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지. 내 딸이 너랑 이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내 꼬락선 일을 봐라. 내 딸한테 어울리는 구석이 단 하나라도 있니?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뒤에서 돕지 않았다면 금씨 가문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버텼겠습니까? 또 허풍을 떠는구나. 그때 아버님만 아니었어도 우리 두라기가 어떻게 오늘날 이 지경까지 처참해졌겠니? 됐어요. 엄마, 저런 놈이랑 말 섞지 마세요. 여범, 네가 우리 누나랑 이혼한 건 관심 없어.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건 돌려받아야겠어.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 그만해. 모를 줄 알아? 누나가 위자료로 200만 위안이나 줬잖아. 난 오직 내 물건 하나만 챙겨 나왔다. 이거 우리 누나 골동품 옷반지잖아. 똑바로 말해. 내가 훔쳤지. 이건 우리 역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보물이다. 돌려줘. 전해 내려오는 보물? 그렇다는 건 이 물건이 아주 비싸다는 뜻이네? 대릴사위 녀석, 우리 집에서 5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싸질렀으니 이 옷반지는 이자로 받아 감아. 가자. 옷반지 돌려줘. 아, 아파. 이거 놓으라고. 여범, 당장 손 놓지 못해. 돌려달라 했다. 던져 버릴지언정 내 놈한테는 안 줘. 요조야. 이건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유품이다. 내 평생의 유일한 추억이자 버팀목이라고. 짐승 같은 놈. 요조야. 너 미쳤구나.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너 오늘 죽고 나 죽자. 엄마. 자업자득이다. 임소. 오늘 밤 집법사에서 문파를 대대적으로 청소할 텐데 금요조, 그놈부터 시작해라. 금 사장님. 활회정. 저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다니 정말 이상하군. 여범은 대체 왜 온 거지? 여범. 오고 싶었으면 그때 초청장을 받았으면 됐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무단 침입한 거야? 성주로서 이 대회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슨 허세를 그렇게 부려? 여기가 내 놈 따위가 함부로 들어올 곳인 줄 알아? 돈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는 거겠지? 보상이라도 더 달라고 빌려고? 뭐가 누가 한 짓이라는 거야?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회사에 기자들을 잔뜩 끌고 가고 요조와 우리 엄마까지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켰어? 내가 내 마음속에선 그렇게 형편없는 놈이었나? 그 내막이 무엇인지, 대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 건가? 어떤 이유에서든. 넌 지금 당장 요조와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 나더러 사과하라고? 사과해야 할 쪽은 그들이다. 여범, 너 두라기가 너랑 이혼한 이유를 알겠군. 처남을 이 지경으로 두들겨 패다니. 앞뒤 가릴 것 없이. 금시 가문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는구나. 내가 보기에 너 같은 놈은 그저 인성이 바닥난 쓰레기일 뿐이야. 오늘 이곳에서 곤륜대회가 열리고 화성의 권력을 쥔 거물들이 모두 모였다. 내가 멋대로 침입한 건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두라기가 사과하라고 한 건 내 놈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는 잡이다. 호의를 베풀 때 곱게 처신해라. 난 그 여자가 열어주는 살길 따윈 필요 없다. 무단 침입이라니. 목남성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오늘 밤 곤륜대회에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자가 감히 대회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 넌 정말이지. 아나무인으로 날뛰는구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이 감히 목남성 어르신을 모욕하다니 당장 무릎 꿇지 못할까. 나더러 사과하라고? 넌 그럴 자격조차 없다. 난 화씨 가문의 가주다. 감히 나를 모욕해? 화씨 가문의 가주라.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성질머리가 아주 불같군. 내가 유일하다. 감히 성주님께 도전하는 자는
이왕 온 권륜을 적으로 돌리겠다면 기꺼이 소원을 들어주마. 여봐라. 저놈의 사지부터 부러뜨려라. 내 똑똑히 확인해주마. 감히 권륜에 맞서는 놈의 뼈다귀가 얼마나 단단한지 말이다. 멈춰라. 집법사에서 나왔다. 누가 감히 함부로 움직이느냐? 집법사라고? 저자가 어떻게 집법사와 얽히게 된 거지? 집법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모두가 뛰어난 인재들이지. 그들과 연줄이라도 닿는다면 우린 든든한 뒷배를 얻는 거야? 그런데 너희 같은 벌레들이 이분이 누구신지 알기나 하느냐? 저놈이. 그저 대릴사위일 뿐이잖아. 고작 집법사를 등에 업었다고 제 능력이 대단해진 줄 아나 보지? 그 잘난 주둥이 하나 믿고 까부는 건가? 오만한 송사리 여서. 하지만 내가 방금 한 말은 틀리지 않았다. 너희 토씨 가문을 멸하는 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니까 목남성에게 전해라. 토씨 가문과의 면담을 앞당기겠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토씨 가문의 가주를 데리고 기어 오라고 해라. 임 아가씨,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토 가주님, 과찬이십니다. 우리 토씨 가문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건 보람이 있군요. 오늘 밤 곤륜대회가 끝나면 우리 토씨 가문도 마침내 단숨에 날아오를 수 있겠지요. 단숨에 날아오른다라. 이미 목신농 어르신께 확답을 받았습니다. 성주님께서 오늘 밤 곤륜을 여실 텐데. 바로 이 곤륜대회에서 행하실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토씨 가문이 이번 천재 1호의 기회를 붙잡아 그분의 눈에 들게 된다면 화성 전체를 손에 쥐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용조 황도의 수씨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고의 의학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토 가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목신농께서 나를 재촉하시는군? 토승풍, 자네는 참 대단한 형제를 두었군. 지금 즉시 곤륜대회로 와서 집법사의 형벌을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오늘 밤 토씨 가문은 파멸할 것이다. 집법사가 움직였다고? 스승님, 대체 임 아가씨,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씨 가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화를 자초한 모양이네요. 영아, 오늘 밤 곤륜대회에 집법사가 나타났습니다. 집법사는 곤륜의 손과 같은 존재로 선조치 후보고의 권한을 가졌으며 규칙에서 벗어나 곤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지. 고작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곧 도착해요. 영아, 다들 그를 무능한 밥벌레라고 부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예비 남편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쥐락펴락할 인물 같군. 옆 선생님, 집법사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좋다. 금 사장님, 이건 당신의 승계식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데 저자가 여기서 미쳐 날뛰는 건 대놓고 당신을 도발하는 짓입니다. 엿범, 이 소라는 이제 끝내야 해. 네가 말한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대체 뭐지? 신동약전을 인수하지 못하게 막고 곤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목신농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우리 금씨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게다가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내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어. 내 목숨이라. 누가 감히 나를 치려하느냐? 너였군. 여러분도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집법사가 대놓고 편을 들고 있으니 우리 곤륜에 이제 정예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라. 금씨 가문의 대릴사위 주제에 오직 곤륜의 의성만이 이 신농장을 움직일 수 있다. 너희 하찮은 무리가 반역을 꾀하려 하다니 그 누구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 신농장이라는 물건은 내 눈에 그저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말 한번 거창하군. 이 신농장은 화성 전역 10만 5천 평방킬로미터 영토의 최고 형법을 상징한다. 목신농 어르신이 아니거나 의술이 천하제일이 아니거나 만인의 위에 선 절대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발동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 놈은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내가 말한 그 절대자가 아니라고 말이다. 무례하도다. 네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저 오만방자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천한 개미 주제에. 옆 선생님, 제가 직접 저자를. 내 말이 맞다. 오늘 밤 이 연회장에 모인 자들은 모조리 하찮은 개미떼에 불과하니까. 개미떼라고? 넌 그저 금씨 가문에서 쫓겨나 쓸모없는 똥개 같은 대릴상위일 뿐이다. 능력도, 재력도, 지위도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불러도 과분할 정도지.
여러분,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방금 전에는 장모를 폭행하고 하극상을 저질렀지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두라기는 진작 눈치챘던 겁니다. 내 놈이 진흙탕에 구르는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그래서 앙심을 품고 이 후계자 승계식을 엉망으로 만들고 고의로 두라기를 모함하려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믿지 않는군. 저자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 칭하든 넌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는구나. 금두라, 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나? 사지 멀쩡한 사내놈이 대릴 사위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내의 앞길까지 막으려 들다니. 내가 그러고도 금씨 가문의 낯짝을 들 수 있느냐? 금씨 가문이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내가 베푼 것이다. 고개를 숙여야 할 쪽은 내가 아니라 금씨 가문 전체다. 그만해, 엿범. 아직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 이번 이혼이 내게 아주 큰 충격이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난 이미 내게 충분한 보상을 해줬어. 넌 대체 언제쯤 되어야 사내 대장부답게 책임감과 의무를 다할래? 닥쳐라. 내년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옆 선생님을 훈계하려 드는가? 이번엔 또 다른 여자의 치맛자락 뒤에 숨은 건가? 그런 거야? 됐다. 그래도 한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당장 사과하고 이 화성을 떠난다면 내 너의 목숨줄 하나만큼은 살려주마. 그러고 나서 우린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 결국 내가 원하는 건 고작 신농약전과 곤륜에 들어가는 것뿐이겠지. 엿범. 그만해. 두라가. 저놈이 호의를 무시하는데 더는 자비를 베풀 필요 없다. 오늘 저놈은 화성의 하늘을 찔러버렸으니 그 누구도 저놈을 지켜주지 못할 게다. 금씨 그룹이 화성의 주요 공급업체라 할지라도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지. 두락 동생. 이쯤에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금씨 가문은 5년 전처럼 풍비박산이 나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할 테니 말이지. 금 사장님. 저 남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당신을 죽이려 드는 겁니다. 죽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자업자득이니까요. 금씨그룹은 당신의 모든 피땀이 서린 곳인데 절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잖아요. 잘 알고 있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 사이에 더는 할 말도 없겠네. 오늘 밤 내가 무슨 짓을 벌이든 우리 금씨 가문은 더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을 테니까. 미안해, 엿범. 당신과 내 선은 이미 확실히 그어졌어. 더는 고집 피우지 마. 그게 좋겠군. 엿범, 네가 왜 이렇게 기고만장한 거지? 금씨 가문이 널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내 손에 짓밟혀 죽었을 텐데. 하지만 오늘 밤이 지나면 너한테는 더 이상 그 보호막도 없어. 감히 이곳의 모두를 모욕하고 악독한 마음을 품어 화성과 금씨 가문에 해를 끼쳤으니 이곳에 내가 머물 자리는 없다. 시간이 다 됐군. 신농 어르신, 드디어 오셨군요. 부디 이 토도령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어떤 놈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 와서 신농장이라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아주 기고만장에 날뛰고 있습니다. 그 신농장이 세상에 나타났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형벌을 집행하라. 이 형님이 살면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놈들을 꽤 봤지만 엿범, 너 같은 놈은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여러분, 오늘 밤 저 토씨 가문의 둘째가 여러분께 명합니다. 이 집행봉으로 저놈의 사지를 끊고 대가리를 깨부숴서 뼈도 못 추리게 때려 죽입시다. 곤륜대회를 망쳐놓은 저 무능한 대릴사위 놈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자는 음험하고 교활하며 품행이 저질스러우니 절대 살려두어선 안됩니다. 저희 인심그룹도 토씨 가문과 뜻을 함께하여 집행봉으로 저놈을 때려 죽이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저희 화씨 가문의 행님 그룹도 동참하여 이 애송이 놈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겠습니다. 화성에서 가장 존귀한 척 날뛰던 무법자 놈아. 다음 생에는 윗사람 무서운 줄이나 똑똑히 배우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거라. 이게 내가 원하던 결말이야, 엿범. 모두의 분노를 사서 집행부까지 출동하게 만들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며 사람들 앞에서 맞아 죽는 건 말이야. 이제 집행봉은 내 손에 있거든? 전에는 내가 금씨 가문의 권세에 기대어 살았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봐줬겠지만 이젠 내 아내까지 모욕하다니. 정말 죽어도 싼 놈이로구나. 드디어 왔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르지. 왜 아직도 연극을 계속하고 싶나?
넌 정말 매를 벌어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오늘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절망이 무엇인지 말이다. 여봐라. 저 집행봉을 당장 빼앗아 와라. 내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날뛰느냐. 목신농 어르신을 모십니다. 관계없는 자들은 모두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면 이 목남성이 무례를 범할 수밖에 없다. 원래는 목숨만은 살려두려 했거늘 이제 목신농 어르신께서 오셨으니 넌 더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다. 몽둥이로 맞아 죽는 건 오히려 자비로운 수준이지. 그래? 어디 한번 기대해보지. 죽을 날이 코앞인데도 광대처럼 까부는구나. 금 사장님, 목신농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충성을 보일 아주 좋은 기회예요. 어서 집행봉을 넘기세요. 어서요. 어째서지? 당신은 도대체 알기나 해. 목신농 어르신이 어떤 지위에 계신 분인지. 지금 당장 머리 숙여 사죄하면 시신이라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어. 금돌아. 당신이 틀렸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천이 나뉘지 않아. 나 엿범은 비록 평범하게 태어났으나 지금 이 순간 내게는 천하를 뒤흔들 분노가 서려있다. 목남성. 엿범, 너 미쳤어. 금 사장님, 지금 선을 그으셔야 후계자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체 뉘라서 감히 목신농 어르신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느냐. 내 놈이 아주 제대로 눈이 멀었구나. 목신농 어르신, 대체 왜 이러십니까? 무지한 계집 같으니라고. 화성의 목남성, 엽 선생님을 뵙습니다. 오늘 밤 엽 선생님께 무례를 범한 자가 있다면 이 목남성이 집행부의 이름으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척결할 것입니다. 목신농 어르신,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저놈은 그저 금시 가문의 대릴사위일 뿐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극진히 예우하시는 겁니까? 형님, 대체 형이라 부르지도 마라. 당장 무릎 꿇어. 형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째서 이러시는? 내 놈이 감히 내게 물을 낯짝이 있더냐. 오늘 밤 내 놈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네가 토시 가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다. 제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신농 어르신, 저희 토시 가문이 화성에 3대째 머물며 인수를 베풀고 곤륜에 충성해온 점을 굽어 살피시어 저희 가문을 용서해 주십시오. 토소왕에 관해서는 그 죄가 무거워 용서할 수 없으니 그의 목숨은 집행부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안 됩니다. 집행부에 끌려가 형벌을 받는 자는 지옥의 불길 속을 헤매다 나오는 것과 다름없어 명예와 가문이 모두 파탄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 가문의 가주이시면서 이 기회에 절 제거하시려는 겁니까? 저놈의 주둥이를 닥치게 해라. 토승풍, 내가 전에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느냐? 집행부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너다. 오늘 밤 너희 토씨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신농 어르신, 토소왕, 내 놈은 그저 약초밭의 걸음으로나 쓰일 뿐이다. 안 됩니다. 신농 어르신, 저희 토시 가문이 그동안 온갖 구준일을 마다치 않고 곤륜 의전에 들어가기 위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며 헌신해온 것을 어르신께서도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디 신농 어르신, 저희 가문이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엽 선생님, 토가주, 어찌 이리도 비굴하게 몸을 낮추시는 겁니까? 엽 선생님, 귀대계 둘째 도련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밤 토시 가문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저 손짓 한 번만으로도 모든 의학 가문을 불러 모아 나를 매질해 죽일 수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게다가 곤륜의 목신농을 스승으로 모셨으니 아나무인으로 천하를 뒤흔들 텐데 어찌 살 길이 없을까 걱정하십니까? 엽 선생님은 하늘을 나는 용과 같은 분이시거늘 저 높은 구만리 장천을 거니시는 분을 감히 너 같은 미천한 버러지가 넘볼 수나 있을 줄 알았느냐? 토소왕, 내 미천한 목숨 하나로 우리 가문의 죄를 대속하거라. 이 빌어먹을 자식, 내가 죽어 앞기가 되어서라도 절대 널 가만두지 않겠다. 내 놈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어디 한번 말해봐라. 내 놈의 진짜 정체가 대체 무엇이기에 무슨 권세로 집행부의 수장을 개처럼 부려먹는 것이냐. 내가 지금 당장 널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 염라대왕 앞에서 법도나 똑똑히 배우거라. 엽 선생님, 부디 지금 즉시 집행부에 형벌 집행을 명해 주십시오. 토시 가문의 장자인 당신에게는 가문의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핏줄마저도 서슴없이 버리는 모양이군. 내 처분에 맡기겠다라. 방금 귀대계 둘째 도련님께서는 내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요. 토가주,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이름을 빌려 가조 자리를 위협하는 후환을 없애다니 너희 토씨 가문은 참으로 명문의 수치로구나. 토씨 가문은 이제 가문을 보존할 길이 없구나. 다 내 놈 때문이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가문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로 이끌었구나. 아닙니다. 전 몰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정말 몰랐단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택인가? 금시 가문이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내 덕분이라고 말했건만 당신은 믿지 않았지. 당신이 목남성을 스승으로 모시고 신농 약초밭을 넘겨받게 된 것도 전부 내 뜻이었다고 말했건만 당신은 믿지 않았어. 내가 이곳의 주인으로서 연회장에 들어온 것이라 했건만 당신은 끝내 믿지 않았지. 이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겠지. 이제는 내 말을 믿겠어? 그래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요. 하지만 쫓겨난 당신이 그저 쓸모없는 낙오자가 된 줄로만 알았는데 대체 왜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거죠? 진작 사실대로 말해줬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당신은 믿기나 했을까? 그래도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인데 당신은 당신들의 일은 일단 덮어두겠다. 하지만 너희는 명색이 명문세가라는 작자들이 패거리를 지어 세력을 키우고 감히 곤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했다니 그 죄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목 신농 어르신, 매사에는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밤 토씨 가문은 이미 멸망했으니 우리 다른 세가들과는 애초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불어 몸을 낮추어 보상까지 제안하며 성의를 표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화성에 군림하며 수년간 세력을 떨쳐온 명망 높은 의학 가문들입니다. 화성에 뿌리내린 그 힘이 실로 막강하거늘 대체 저자가 무슨 자격으로 말 한마디만 가지고 감히 우리 의학세가들을 통째로 파멸시키겠다는 겁니까? 화 가주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저희 주씨 가문도 명색이 화성에서 이름난 약재 비방세가이거늘 어찌 말 한마디에 곤륜에서 물러나 조상 대대로 일궈온 가업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반역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냐? 목 신농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는 그저 가문을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사죄와 보상이라면 얼마든지 응하겠으나 곤륜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요구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 대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희 토씨 가문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옆 선생님, 전에는 세가들이 당신이 곤륜대회를 어지럽힌다고 오해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 생각했으나 토소황의 죽음과 얽힌 오해는 이제 확실히 풀려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권세를 가졌다 한들 천하를 제멋대로 뒤흔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정녕 그렇게 확신하는가? 그렇고 말고요. 저희 화씨 가문은 4대째 제약업을 묵묵히 이어오며 성전에 존귀하신 분께서 우연히 전해주신 동문 제약 비방 덕분에 마침내 이 자리까지 올라와 화성의학계의 정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보더라도 단 빈곤륜의 비방을 직접 전수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헌데 당신은 그 손에 쥔 신농장 말고는 대체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정령 천하를 뒤흔들 재주가 있다면 어디 한번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시죠. 좋다. 정 그렇다면 내 기꺼이 보여주지. 임소. 전령을 보내라. 저들의 제약 특허를 전부 회수하고 딱 3분 안에 화씨 가문을 파산시켜라. 고작 3분이라고? 우리 화씨 가문의 의원과 지부는 화성 전역에 뻗어 있다. 설령목 신농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고작 3분 만에 우리 가문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화례정, 당신이 틀렸어. 옆 선생님께서 화씨 가문을 치료하신다면 45초면 충분하다. 만약 너희 화씨 가문이 스스로 곤륜에서 물러났다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었겠으나 이미 때를 놓쳤으니 화씨 가문은 오늘 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목 신농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저자를 이토록 비유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화성의 명문가들은 언제나 생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저희 주씨 가문도 기꺼이 집행봉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화성의 세가들이 그토록 환난을 함께하고자 하니 그렇다면 한꺼번에 쓸어버려 주마. 화가주님, 큰일 났습니다. 그룹의 신약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주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블루스타 양자의학재단 측에서 방금 통보를 보내와 저희와의 모든 협력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은행이 연구개발 자금 대출을 차단했습니다. 그룹이 이미 파산했습니다. 화 사장님, 저희 완전히 망했습니다. 리원의 명예들이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화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화씨 가문의 무덤에 함께 묻힐 생각은 없다면서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 감히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곤륜에서 몰아내려 하다니. 말도 안 돼.
이 수령아가 평생의 반려로 맞이할 귀한 신랑께서 너희 화성의 미천한 버러지들에게 스스로 곤륜에서 물러나라 명하시는데 어찌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분은 나 수령아의 정혼자이시자 침 한 대에 생사를 가르고 비방 하나로 만대까지 영생을 누리게 하실 분이다. 장차 우리 용조수씨 가문의 주인이 되실 분이니 이 정도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지 않느냐. 용조수씨 가문이라고? 설마 황도의 그 가문인가? 용조 천하에서 으뜸가는 의학 명문가라는 그 용조수씨 가문이란 말인가? 용조수씨 가문은 대대로 곤륜의 혈통을 이어받아 성년이 되어 혈통이 각성하면 스스로 영단을 조제할 수 있으며 그 영단 하나하나가 천하를 뒤흔들 효능을 지녔다고 들었다. 수씨 가문의 수많은 후손들이 그 힘으로 황도의 의학계를 장악하여 용조 유일무이의 절대적인 의학세가로 군림해왔지. 게다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만약 곤륜의 의성과 혼인하게 된다면 장차 곤륜 의황의 신성한 혈통을 지닌 후사를 보게 된다고 하더군. 겨우 쫓겨난 대릴상의 따위가 아니야. 옆 선생님께서 정말로 용조수씨 가문과 연관이 있으셨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분이야말로 우리 용조수씨 가문이 하늘에서 점지해주신 신랑이시다. 이미 이 자리에 모인 너희 모두는 지독한 맹독에 중독되어 있었다. 토소황이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내력을 쏟아부어 독약을 조제했고 그 독기가 퍼져 사람이 죽자 독약이 다시 무형의 기체로 변해 이 연회장 안으로 흘러들었던 것이다. 만약 옆 선생님께서 곤륜의 증기로 이곳을 결계처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이미 살점이 녹아내려 피고름이 되었을 것이다. 곤륜의 옛가르침에 이르기를 괴, 신, 성, 환이라 하였으니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드높다 한들 의원의 덕망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도덕과 품행이 결여된 자는 그저 사람을 해치는 돌팔이나 도기에 불과할 뿐이지. 당신은 대체 용조수씨 가문의 주인이자 곤륜의 제40대 제자 수령아입니다. 수씨 가문 전체를 지참금으로 바칠 테니 옆 선생님의 약혼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씨 가문을 지참금으로. 수씨 가문 전체를 지참금으로 바치다니. 이것이 온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던 곤륜의 혈통이란 말인가. 손길 한 번으로 화성 전체의 목숨을 구한 크나큰 은혜를 입히다니 이것이 정녕 용조수씨 가문의 위엄이란 말인가. 무릎 꿇고 잘못을 빌지 않는다면 이 대청을 한 걸음이라도 나서는 순간 독이 퍼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용조수씨 가문. 어쩐지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천하를 뒤흔든다 했더니 어쩐지 목신농이 널 이토록 비호하더라니. 이번엔 이 화뢰정이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우리 화씨 가문은 끝났구나. 토씨 가문은 이미 토소왕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원한을 맺고 말았습니다. 부디 옆 선생님, 저희 토씨 가문 남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저희 주씨 가문은 스스로 곤륜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부디 옆 선생님께서 저희 주씨 가문에게 의원 한 곳만은 남겨주셔서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저 화뢰정 역시 스스로 곤륜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제 집안은 일가가 단출하여 저와 쌍둥이 여동생 화련심 둘뿐입니다. 부디 저희 둘 다 아직 혼인하지 않았음을 가엾게 여기시오. 대가 끊기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모든 가산을 청산한 뒤에 그리하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옆 선생님. 금두라, 당신은 어쩔 거지? 옆 선생님, 금씨 가문은 저희 금씨 가문이 눈이 멀어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저희 금씨 가문을 용서해 주십시오. 금 사장님, 저자는 토소한까지 죽인 자예요. 우리를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무지한 계집 같으니 너희 집안 아가씨가 약전을 물려받게 하고 싶다면 당장 닥쳐라. 일이 다 정리되었으니 곤륜 대회를 계속 진행하겠네? 옆 선생님,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이 목남성의 죄를 묻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더 없는 은혜입니다. 곤륜 대회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소독해야 하니 이후로는 전적으로 옆 선생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설령 이 신농약전을 불태우라 하셔도 저 목남성은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좋다. 한 지방을 어지럽히고 감히 곤륜을 해하려 한 소인배들의 가산을 모조리 청산하여 화성의 평범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부디 안심하십시오. 옆 선생님, 금씨 가문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함께 쓸어버릴까요? 당신은 수령아, 네가 수씨 가문의 차기 가주이자 옆 선생님의 미래의 아내란 말인가? 신농약전의 후계자 자리에 비하면 수씨 가문의 명성이 옆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하겠습니까? 금도라, 우린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금도라, 더는 구차하게 매달리지 마라. 여뻥. 내가 내 승계 대회를 망친 게 고작 수시 가문의 아가씨 때문이었어? 금 사장님, 상상력이 참으로 풍부하시군요. 화성의 세가들이 모두 내게 목숨을 빚졌는데 왜 우리 금씨 가문만 제외한 거지? 날 모욕하려는 속셈이야? 저 여자가 오늘 밤 내 가장 큰 뒷배였던 거야? 그렇든 아니든 금 사장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토소황의 가면을 벗긴 건 대체 무엇 때문인데? 그러니까요. 수시 가문도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여범이라는 이 쓸모없는 놈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똑똑히 알아두라고요. 고작 이런 놈 하나 때문에 수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그 말을 들으니 잊을 뻔했군요. 당장 지시를 내려라. 수시 그룹과 화성이 모든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을 전부 중단하고 영구히 협력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계집애들에게 특별히 청신과욕한 두 알을 보내주어라. 그 주둥이에서 더는 헛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예. 금 사장님, 혼인 생활 동안 난 당신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뭘 그렇게 잘난 척이에요. 예전에는 신분을 숨긴 게 전부 금 사장님을 위해서라더니 알고 보니 진작부터 이 여자랑 눈이 맞아 있었잖아요. 금 사장님이 당신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어요. 토씨 가문 둘째 도련님과의 관계도 그저 비즈니스 관계였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금 사장님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더니 이제는 고작 이런 여자까지 나서서 금 사장님을 짓밟게 놔두다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군요. 감히 내까지 깨 나설 자리냐? 너까지 날 때려? 제 분수도 모르는 년이 안 맞고 백이겠어? 한마디만 더 짓거려봐. 무례하다. 내까지 깨 감히 누구 앞이라고. 이분은 용조수씨 가문의 귀한 아가씨다. 한 번만 더 무례하게 굴었다간 내 가문 전체를 매장해주마. 집안의 가업이 풍비박산 나는 게 어떤 말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여뻥. 아주 잠깐이지만 내가 정말 당당한 대장부가 된 줄 알았어. 신농장으로 어미 호령하며 곤륜의 기운으로 이곳의 모든 일을 구해낼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슴이 벅찼어. 적어도 나 금두락의 전 남편이 그런 찌질이가 아니었구나 하고 지난 5년 동안 헛살았던 게 아니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 행동이 역겹기 짝이 없어.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금처럼 내게 이토록 실망한 적이 없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알아.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하지만 전부 사실이잖아. 오늘 밤 내가 대단한 위세를 떨친 건 맞아. 화성의 세가들을 곤륜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으니 온 나라를 통틀어도 두 번 다시 없을 대단한 일이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기댄 건 내 자신의 힘이었어. 그저 또 다른 명문가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 다른 여자 등 뒤에 숨은 것뿐이잖아. 아무리 큰 권세를 부린들 결국에는 넌 여전히 너일 뿐이야. 단 한 번도 남자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본 적이 없지? 넌 여전히 너야. 단 한 번도 남자답게 허리를 펴지 못했. 금 사장님, 그 얄팍한 안목에는 정말 간판이 나오는군요. 난 이미 당신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더 나눌 대화는 없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가자. 옆 선생님, 혹시 저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전처다. 그렇다면 금씨 가문의 저 철부지 아가씨에게 감사해야겠군요. 이토록 훌륭하신 옆 선생님을 제게 양보해주셨으니 말이에요. 미모도 평범하고 사람마저 어리석은 데다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눈꽃만큼도 없으니 아무래도 금씨 가문은 정말 운이 다한 모양이네요. 그게 무슨 뜻이지? 별 뜻은 없어요. 그저 곤륜의 제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찰을 한 것뿐이죠. 저분의 신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분이랍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처지이니 특별히 내가 조금 귀띔해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 이룬 것 하나 없이 평생 남의 등 뒤에 숨어 지내기만 하는 남자 따위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런 남자는 역겹기만 할 뿐이야. 그거 참 유감이군. 너희들 후회하지 마라. 이 금두락이 후회할 이유 같은 건 살면서 아주 많겠지만 하지만 절대로 저 남자 때문은 아닐 거야. 저자와 이혼한 것은 내 평생 가장 잘한 선택이니까. 수소주 용조수씨 가문의 천금이자 곤륜의 40대 전수자이신 분이 굳이 이런 무능한 남자에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자는 평생 실망만 안겨줄 뿐이니까요. 내가 용조수씨 가문의 외동딸이자 곤륜의 40대 제자라는 걸 안다면 묻겠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목신농 어르신에게 후계자 자리를 박탈당하고 정식 제자조차 되지 못한 나고자 주제에 감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 수령아에게 훈수를 두는 건가요?
우리 용조수씨 가문의 안목은 당신처럼 천박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똑똑히 알아두세요. 금씨 가문의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도 감히 내 약혼자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는 거려. 옆 선생님, 가시죠. 그래. 안목이 좁고 어리석기 짝이 없군. 뭘 저렇게 잘난 척이야? 그저 아무도 안 가지는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보물이라도 얻은 양구는군. 머지않아 저놈이 수씨 가문에서 쫓겨날 때가 되면 쪽팔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거려. 에여. 말이 너무 심하구나. 금 사장님은 마음이 너무 약하셔서 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방금 저것들이 사장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비아냥거리고 거만하게 굴었잖아요. 사실 그들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어. 지금의 우리는 용조 수씨 가문에 비하면 확실히 한참 뒤처져 있으니까. 금 사장님, 나 금두락은 말싸움으로 이기려 들지 않아.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뿐이야. 목 신농 어르신께 인정받고 약초밭의 후계자가 되어 금씨 가문을 이끌어 한 걸음씩 용조수씨 가문의 위상까지 오를 거야. 금 사장님이라면 분명 해내실 거예요. 여범, 똑똑히 봐도 금씨 그룹이 오를 정상의 모습을. 그때가 되면 과연 너도 깨닫길 바라. 천하를 쥐고 흔드는 힘이란 음모와 잔꾀로 얻는 게 아니며 여자 등 뒤에 숨어 등골이나 빼먹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얍전의 후계자 자리를 금두락에게 넘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설마 성주님의 뜻입니까? 후계자 자리에 관한 일은 성주님께서 더는 관여하지 않으실 걸세.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 5년 동안 금씨 가문은 모든 정을 다 써버렸네. 금씨 가문의 그 철부지 계집은 이뤄놓은 것 하나 없이 어리석고 사리분별을 못하지. 그러니 계속해서 금두락을 제자로 거두고 금씨 가문이 신농약전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게 하라. 유일한 후계자라니요. 금씨 가문의 아가씨가 스스로 천하를 뒤흔들 수 있다고 믿고 가문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장담하니, 그렇다면 나 역시 당연히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어야지. 하지만 금씨 가문의 자금줄이 끊기는 순간 그녀가 무슨 수를 써도 10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걸세. 연구개발비를 지불하기 위한. 그렇게 되면 신농약전 후계자 사업도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막대한 위약금이 금씨 그룹을 완전히 몰락시킬 걸세. 허나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만에 하나 금씨 아가씨가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홀로 힘으로 10억 위안을 마련해 온다면요? 10억 위안이라 설령 그 돈을 마련한다 해도 금씨 가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걸세. 오히려 금씨 그룹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겠지. 수씨 가문은 이를 기회 삼아 모든 유통망을 독점할 것이니 금씨 가문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걸세. 게다가 금두락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네. 조금이라도 제 분수를 안다면 스스로 깨달아야 마땅하지. 자신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음을. 신농약전 후계자라는 무거운 책임을 말이야. 한 걸음 물러서는 것만이 그녀에게 가장 현명한 길일세.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정상은 금씨 그룹의 무덤이 될 것이네. 그렇다면 그건 금씨 가문이 자업자득인 셈이군요. 임 비서.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틈타 성주님을 대신해 금씨 가문에 복수하려는 모양이군.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5년 전 원래의 운명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뿐입니다. 아울러 그들도 깨닫기를 바랄 뿐이죠. 성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진작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곤륜 문화의 괴, 신, 성, 황. 이 의왕은 확실히 곤륜의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저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제게 곤륜의 혈통을 이어받아 가주 자리를 승계할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곤륜 혈통과 결합해야만 제가 수씨 가문의 가주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의성수의 식물입니다. 확실히 성수 어르신의 물건이 맞군. 하지만 내가 거절한다면 어쩔 셈이지? 이것은 용조 수씨 가문의 블루스타 카드입니다. 제 지참금이자 제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입니다. 이 카드로 수씨 가문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으며 아울러 수씨 가문 산하의 모든 계열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화성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수씨 가문이라고 어찌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옆 선생님께서 저희처럼 보잘것없는 가문을 눈에 차하지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옆 선생님의 염원은 온 나라의 태평성대이니 부디 옆 선생님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좋다. 그럼 이전 재산은 내 잠시 기탁할 테니. 만약 의황을 낳는다면 수씨 가문도 인심을 안정시키고 용조를 위해 불세출의 공을 세울 것이다.
천의성수께서도 그저 전설로만 들으셨지. 소문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셨는데. 수씨 가문 큰아가씨의 목적은 곤륜산의 장문인이 되는 것이었군요. 이 영감탱이가 정말 내가 영감님 눈에는 그저 대를 잇는 도구로 보입니까? 신농장으로 의학의 황제가 되며 의원은 어진 마음으로 병을 가려 치료하거늘 이 늙은이가 평생을 곤륜의 의학에 투신하고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의술은 타고난 재능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 녀석아, 내게는 재능 있는 후계자가 필요해. 쓱. 하하. 이 영감이 진짜 아, 금씨 가문 후계자 하나 때문에 내 수명이 반은 줄었는데 이제 와서 또 하나를 붙여주다니. 나도 안다. 네가 이걸 보고 나면 분명 이 혼설을 물리고 싶어 하겠지. 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이 혼인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설마 소문이 사실이었나? 금 사장님, 이 늦은 시간까지 아직 안 쉬시는 겁니까? 괜찮아. 몸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문제 없어. 곤륜 대회는 흐지부지 끝났으니 회사는 하루빨리 다음 단계의 발전 계획을 확정해야 해. 전부 여범 그 쓸모없는 놈 때문이에요. 그 자식이 정말 당신을 도울 생각이었다면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히고 토소항을 해치웠어야죠. 이렇게 난장판을 쳐놓은 걸 보니 순전히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혹시 수시 가문의 그 큰아가씨가 뒤에서 전부 조종하며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는 건 아닐까요? 이제 됐어. 그만해. 두라가. 엄마, 내 딸아. 신농약전에서 온 용조의 공고를 냈단다. 내가 유일한 후계자라고 말이야. 네. 뭐라고요? 나. 그래. 목신농 어르신께서 이미 서류에 서명하셨네. 우리 귀한 딸 금두라기. 유일한 후계자라고 말이야. 정말이에요. 그럼 신농약전에 모든 약재 공급과 판매권이 우리에게 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원료 수급과 연구개발, 완제품 판매까지 우리가 전부 독점하게 되는 거잖아. 우리 그룹이 단숨에 날아오르겠네요. 그때 여범 그 쓸모없는 놈이 곤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알고 보니 뜻하지 않게 우리의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해준 셈이었어. 난 곤륜의 문턱은 평생 밟아보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였네요. 그렇지. 여범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목신농의 눈에는 이 화성 땅에서 오직 너만이 유일한 후계자일 뿐이란다. 지시를 내려라. 내일부터 모든 유동 자금을 끌어모아 신농약전의 1년치 약재 선물을 선결제해라. 그리고 기의대회를 개최해서 선포해라. 내가 금 노태구님의 탄신년에서 신약을 시험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금 사장님, 그때가 되어 내가 목신농이 유일한 후계자 신분으로 곤륜에 들어가면 그 자식은 이미 수시 가문에 그 기집애한테 쫓겨났을 거다. 어쩌면 그때 가서 그 200만 위안이라도 달라고 구걸하러 올지도 모르지. 그만하세요. 내 딸아. 넌 이제 우리 금씨 가문의 기둥이란다. 절대로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안 돼. 큰일을 도모하는 자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어깨에 우리 금씨 가문 수십 명의 목숨이 달려있단다. 악마가 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내야 해. 여범, 미안해.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선 어쩔 수 없어. 그 아이의 아비는 일개 경비원이었지만 수씨 가문의 옛가족께서는 나와 우리 없이 가문에 큰 은혜를 베푸셨지. 그리고 그 아이의 혈맥과 영성은 온 용조를 통틀어 독보적이란다. 그래서 말이다. 내가 그분과 혼약서를 작성하고 용조의 성주를 상징하는 신농장을 그 증표로 삼았단다. 역시 그랬군요. 영감님은 내가 그 아가씨와 혼인해 대대로 전해질 혈맥을 낳길 바라신 거군요. 아, 어쩐지 이 영감탱이가 내게 천의성수 자리를 넘겨주면서 신농장은 왜 안 주나 했더니 원래는 이런 앙큼한 수작을 부려놓으셨을 줄이야. 수많은 세월을 이 신농장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진짜 주인에게 돌아왔군요. 성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신농장을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도손 임소, 용조의 성주님께서 보기하심을 받되옵니다. 에이, 신농장 하나 지녔을 뿐인데 게다가 여기엔 우리 둘뿐인데 굳이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 성주님, 이 신농장은 곤륜의 상징입니다.
천의성수께서 서거하신 이후로 모든 곤륜의 제자들은 성주님께서 이 신농장을 지니시고 의황을 낳아 다시 한번 천하의 정점에 우뚝 서시기를 고대해왔습니다. 이제 이 인소가 직접 두 눈으로 뵙게 되니 감격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보라고 한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수시 가문 큰아가씨의 처지가 몹시 위태롭습니다. 현재의 수시 가문 큰아가씨인 수령아는 바로 25년 전 수시 가문의 적장 여인 수청대와 경호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재벌가 아가씨와 경호원의 사랑이라니. 수시 가문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경노하여 수령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경호원을 가문에서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옛 가족께서는 수령아를 두고 평생 수시 가문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명하셨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시 가문의 옛 가족께서 신약 시험에 실패하여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용조의 수시 가문에는 유독 사랑꾼들이 많군. 수시 가문이 세력을 넓힌 이후로 그 누구도 수청대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나 수청대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야 수령아를 다시 불러들여 수시 가문 적장역 계파의 가업을 잇게 했습니다. 이만한 성취를 이룬 데다 듣기로는 수시 가문에서 수령아에게 다른 정략결혼 상대를 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으나 꽤나 거물급 인사인 듯합니다. 현 수시 가문의 가주가 불만을 품고 압박을 가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령아 아가씨 또한 그 정략결혼 상대에게 무척 불만이 많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날 찾아왔던 거군.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성주님이 용조의 성주이시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성주님을 목신농보다 한 수 위인 의학의 귀재 정도로만 여기는 듯합니다. 아마도 제국의 이름난 명문가 도령들보다는 출신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주님을 손에 쥐고 흔들기 더 쉽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내가 출신이 미천한 가짜라니. 재미있군. 이 혼약을 받아들이실 생각입니까? 수시 가문의 옛가주께서는 선대천의 성수께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게다가 그 혼약서에는 신동장이라는 확실한 증표까지 있지. 그 영감탱이 말대로라면 이 혼인은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가문을 잇는 일에 희망이 사라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여범, 경무기를 구해주게. 할머님, 그 바보 같은 아이가 기어코 혼사를 피하려다 주인 녀석에게 속아서 1억 위안짜리이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어. 할머님, 이 늙은이 눈에는 자네 말고 누가 감히 금씨 가문의 큰 사위 자격이 있겠는가? 할머님, 실은 제가 여범, 나 조맥동은 비록 그 늙은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금씨 가문이 살 길이 열렸다며 곤륜이 보호하신다고만 외쳤지만 그 영감이 남긴 말대로 우리 금씨 가문에 난관이 닥쳤을 때 자네처럼 심성이 곱고 후덕한 아이라면 분명 내 모자란 세 자식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네. 요조는 이미 끝장났고 두락에는 고집이 너무 세지. 오직 경무기만이 비록 반개 서출이긴 하나 우리 금씨 가문을 이끌어갈 가장 유력한 차기 가주 후보란 말일세. 정말 이대로 금씨 가문에게 계속 이용당하실 겁니까? 지난 5년 동안 금씨 가문의 할머님께서는 날 친자식처럼 대해주셨다. 게다가 이렇게 자식까지 부탁하셨으니 어서 가라. 목남성에게 전해라. 아주 큼지막한 선물을 준비해서 처제를 구하러 가자고. 저 이제 못 마시겠어요. 진짜 더는 안 돼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 파혼 합의서예요.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드릴게요. 어떤 요구든 다 들어주겠다고? 금경묵, 내까짓게 가진 조건으로 우리 주 둘째 도련님의 성에 차기나 하겠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어요. 뭐든 할 수 있다라. 그럼 지금 네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 몸의 노예가 되는 것뿐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누구랑 자라고 하면 군말 없이 자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거나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누구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여기가 감히 누구 구역인데 화련신 아가씨의 업장이다. 누가 감히 널 도와주러 오겠어? 금경목, 내 성깔 뻔히 알면서 자꾸 이렇게 기어오르면 앞으로의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당장 옷 다 벗고 제로투 댄스나 쳐봐. 내 놈들이 감히. 형부. 내 놈들이 감히. 형부. 어라.
이게 대체 누구신가 했더니 내가 감히 신농장을 함부로 차고 다녀. 이건 가짜야. 돌려줘. 이딴 가짜를 보물단지 모시듯 하다니. 금시 가문의 개 주제에 여기서 처제랑 시시덕거리고 자빠졌네.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 따로 없군. 자기야,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저놈의 속셈을 훤히 다 까발리면 어떡해? 이제 어쩌나. 저 새끼 얼굴이 아주 흑빛이 됐네. 흑빛이 됐어. 안 돼요. 형부, 손대지 마세요. 하련 씨는 하르정의 쌍둥이 여동생이자 하씨 가문의 소가주예요. 게다가 저 여자 남자친구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요. 너희 둘이 거기서 뭘 그렇게 쑥덕거려? 아하, 내 말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할 말이 없나 보지? 당연하지. 가짜 신농장을 차고 다닌 건 하극상과 반역죄로 다스려 마땅한 일이다. 금시 가문이든 그 어떤 새가든 간에 감히 너희 따위가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고발하기만 하면 넌 그걸로 끝장이라고. 하련신 아가씨, 이 사람은 그저 호기심에 그랬을 뿐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파혼 안 할게요. 순순히 따라갈 테니까요. 내가 그렇게까지 애원하니 이 몸이 자비를 베풀어 널 봐주마. 하지만 너 같은 기집애는 거저 준대도 무릎 꿇고 빌어도 안 가져. 약제의 효능이 입증된 후에야 파혼서에 서명해 줄 테니까. 만약 약제에 아무 효과가 없으면 넌 나한테 배상해야 할 거야. 무려 1억 위안을 말이지. 정말 비열하군요. 이건 내가 단숨에 날아오를 절호의 기회라고. 너희 같은 무주렁이들은 평생 이해 못하겠지? 평생 바닥이나 기어다니는 버러지 같은 놈들. 역시 주 둘째 도련님의 수완은 대단하십니다. 금시 가문 따위가 주시 가문에게 덤비다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이지. 게다가 너희 금시 가문처럼 대릴 싸위 등골이나 빼먹고 일어선 가문에 무슨 놈의 미래가 있겠냐? 제발 우리 언니랑 형부는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저한테 다 푸세요. 형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형부만은 놔주세요. 그 1억 위안의 인연 계약금은 제가 어떻게든 할머님께 말씀드려 받아낼게요. 금경무, 내가 얼마나 고결한 척을 해대더니 결국엔 이렇게 구차하게 매달리는 천박한 년이었잖아. 활혜정의 여동생이라고 했나?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여뻥, 내가 감히 손을 대? 주둥이가 너무 가볍길래 다치는 법을 가르쳐 줬을 뿐이다. 이 새끼가 감히 내 여자한테 손을 대다니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냐? 쫓겨난 대릴사위 주제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때려? 자기야, 저 새끼 좀 봐. 내 얼굴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형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금경무,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그럼 내가 미쳤다고 일부러 얼굴을 갖다 대며 때려달라고 구걸이라도 했다는 거야? 신농장을 모욕한 것은 내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으나 경무기에게 해를 끼친 자들은 오늘 내 반드시 너희 두 사람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면 내 특별히 봐줄 수도 있어. 야, 내 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화련신에게 사죄해라. 그러면 다리 두 장만 부러뜨리는 선에서 끝내고 이 화성 땅에서 구걸하며 살게 해줄 테니. 그리고 저 기집애는 말이야, 반반하게 생긴 편이니 내가 실컷 때리고 놀다가 다리 밑 거지 새끼들에게 던져주마.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나 역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스스로 두 눈을 뽑고 그런 다음 저 파혼 합의서에 서명한 뒤 경무기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 눈깔이 삐었냐?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감히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감히 우리더러 전현한테 사죄하라고? 대체 누가 그런 배짱을 줬지? 너희 화성 4대 세가가 내게 준 배짱이다. 너희 화성 4대 세가가 내게 준 배짱이다. 아무래도 좋게 말할 때 처먹지 않고 매를 버는 모양이구나. 형부, 제발 저들과 더는 엮이지 마세요. 우린 상대가 안 돼요. 언니가 온다고 해도 금시 가문 전체가 하씨와 주씨 가문의 상대가 안 돼요. 걱정 마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한 그 누구도 널 모욕하게 두지 않으마.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군. 정말 대책이 없는 놈이네. 좋아.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그럼 그 바람을 들어주지. 내 최후가 어떨지 똑똑히 보여주마. 우리 언니가? 신농약전 후계자 자리에 앉은 게 배 아픈 거 아는데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풀어라. 여범 형부는 아무 잘못 없다. 형부만 보내준다면? 그 1억 위안짜리 내기 계약은 내가 할머니께 가서 달라고 할게. 경무가,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오늘 내가 제때 오지 않았다면 넌 이미 저놈한테 더럽혀졌을 거다. 오늘 저 두 놈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감히 날 건드려? 난 주씨 가문의 도련님이다. 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널 용서치 않으실 거다. 게다가 여긴 화씨 가문의 사업장이야. 내 말 한마디면 부하들이 당장 들이닥칠 거라고. 하찮은 주씨 가문에 화씨 가문 따위가 더해진들 내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주인, 오늘 말이지. 널 죽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널 죽였다가 내 손이 더러워질까 봐서다. 하지만 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 경무기에게 딴 마음을 품지 말았어야지.
이제 내 몹쓸 물건을 폐기해주마. 뭐라고? 빌어먹을. 우리 주씨 가문이 널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니처럼 벌레가 제 분수도 모르는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씨 가문 따위.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주 도련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금경목. 이딴 놈도 남자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다니, 분수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더니, 내가 보기에 넌 하루빨리 저 인간이랑 멀어지는 게 좋겠다. 형부, 지금 기회 있을 때 빨리 도망쳐요. 경무가 두려워할 것 없다. 오늘 널 모욕한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도망치려고? 날 고자로 만들었으니 너희 금씨 가문을 통째로 쓸어버리겠다. 세상 살아가려면 세력이 있어야 하고 배경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감히 날 건드려? 내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 게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가산 정리는 끝났습니다. 당장 연신이를 해외로 보내세요. 옆 선생님은 신분이 극도로 귀하신 분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또다시 잘못된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두 가문은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지금 화 사장님 쪽에 있어요. 저 당했어요.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요. 아빠. 대가 끊기다니? 대체 어떤 간 큰 놈이더냐? 이인이가 다쳤다고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한 거야? 화 언니. 언니 동생도 지금 여기 같이 있어요. 걔도 맞았다고요. 언니의 하나뿐인 친동생이 처맞았다고. 눈깔이 띄었나? 감히 나 화래정의 동생을 건드려? 련신아, 몸 조심하고 있거라. 천한 것들에게 다치지 말고. 호랑이가 들판에 떨어졌다더니 우리 두 가문이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 하는구나. 그게 누구든 간에 감히 우리 주씨 가문 사람을 건드렸다면 본보기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모은 약방들은 이미 곤륜의 전부 회수당에 봉인되었네. 하루빨리 목남성에게 도움을 청해서 비상금이라도 챙겨둬야지. 곤륜에 있었던 건 그저 돈을 벌기 위함이었으니 이제 탈퇴했으니 하루빨리 재산을 전부 해외로 빼돌려야 하네. 맞습니다. 우리 사대세가가 비록 막다른 길에 몰렸으나 그렇다고 아무 피라미들이나 우리 앞에서 까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이 옆 선생님이 아나무인으로 천하를 뒤흔드니 차라리 이 기회에 다른 곳으로 화를 돌리세. 역시 자네가 똑똑하군. 따지고 보면 아무리 대단한 용이라도 이 지역의 지배자를 이길 순 없으니 조만간 곤륜신전으로 돌아가야 할 걸세. 이 기회에 돈을 긁어모으지 못한다면 화를 딴 데로 돌려버리고 그자들을 살려둘 필요도 없지. 명문가 자식이 수완 하나 없다면? 남들에게 휘둘리다 죽기 십상이지.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아이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세. 그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사람을 죽일 때는 마음까지 짓밟아야 한다는 것을. 가세. 우리 언니와 주씨 가문 가족께서 곧 도착하신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고의가 아니었어요. 제발 형부를 용서해주세요. 마침 잘 됐군. 귀찮게 전화를 더 돌릴 필요도 없겠어. 같이 죽고 싶다면? 기꺼이 같이 보내주마. 그럼 이렇게 하지. 먼저 내 화씨 가문을 죽이고 그 다음 주씨 가문 전체를 멸하겠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으마. 어때? 마음에 드나? 너 완전히 미쳤구나. 심지어 목남성 어르신조차 그런 허풍은 떨지 못하신다. 방금 내가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넌 이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아, 경무가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금경무. 감히 저 자식 때문에 날 가로막아? 이건 우리 주씨 가문만의 동문 비방이다. 살갗에 닿기만 해도 뼈도 못 추리고 죽을 개다. 형부, 저 죽는 건가요? 내가 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 가문의 동문 비방을 내가 해독하겠다고? 아주 허풍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주씨 녀석. 형부, 됐어요. 형부,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절 위해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형부, 언니랑 정말 이혼한 거예요? 저 이제 종업원 일자리 구했거든요. 우리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어요. 저를 봐요. 활기차고 명랑한 데다 형부를 진심으로 좋아하잖아요. 언니처럼 가문을 일으킬 생각만 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여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장난치지 마라. 전 집안 배경 같은 거 안 봐요. 전 형부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여범 오빠. 만약 저랑 결혼해주시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라고요. 어때요? 금경무. 잊지 마라. 넌 명의상 여전히 우리 주씨 가문의 며느리다. 이제는 아니다. 금경무.
넌 왜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꼬리를 치니? 오늘 절망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죽는 게 더 나은 고통이 뭔지 알게 해주지. 감히 누가 우리 화씨 가문 사람을 건드리는지 보겠네. 언니.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망발을 짓거렸어요. 주 도련님을 때리고 심지어 주 도련님을 고자로 만들었어요. 아빠, 제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이토록 잔인하다니. 그렇다면 그놈을 반드시 뼈 한 조각 남기지 않고 갈아 마셔야겠군. 감히 누가 우리 화씨 가문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바로 저 자식이에요. 언니를 무릎 꿇려 굴복시키겠다고 하고 우리 주씨와 화씨 가문을 멸문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언니, 이것 좀 봐요. 언니 동생 얼굴을 이 꼴로 만들어 놨다고요? 오늘 저놈을 반드시 때려 죽여서 제 원한을 갚아주셔야 해요. 동생아, 그 누구도 널 억울하게 만들 순 없다. 오늘 감히 널 건드린 놈이 누구든 간에 이 화성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면신이에게 손을 댄 개만도 못한 놈을 끌어내서 약전의 걸음으로 던져버려라. 오늘 이 화성에서 그 누구도 날 지키지 못한다고? 활혜정. 보아하니 화씨 가문 가주의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나. 옆 선생님, 무례하도다. 내 놈이 대체 뭔데 감히 우리 아버님과 화언니 앞에서 그따위로 짓거리느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 개자식아. 닥쳐라. 아빠, 날 왜 때리시는 거예요? 닥치지 못해. 당장 사과드려라. 이 집안 말아먹을 놈 같으니라고. 사과를 하라고요? 저보고 저 자식한테 사과하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녕 미치지 않고서야 저분이 누구신 줄 알고 이러느냐. 감히 옆 선생님 같은 귀한 분을 거역하려 들다니. 우리 주씨 가문을 아주 말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구나. 주씨 가문의 주천백이 옆 선생님을 뵙습니다. 그나마 자네가 사리를 아는군. 화씨 가문의 활혜정이 옆 선생님을 뵙습니다. 언니. 언니랑 주 회장님 왜 그러세요? 왜 저 대릴사위 찌질이한테 당장 닥치지 못해? 옆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입을 놀려? 쥐꼬리만 한 억울함에도 징징대며 사람이나 치고 다니다니. 그렇게 날뛸 힘이 있으면 가문을 위해 털끝만큼이라도 보탬이 돼봐라. 매일 빈둥거리며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주제에 저는 당장 옆 선생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사과할 필요는 없다. 옆 선생님, 화씨 가문 큰애기님의 사과 같은 건 나 같은 대릴사위 따위가 받기엔 과분하지 않나. 필요 없기도 하고. 다 저 미친년 때문이에요. 약재도 전현 것이고 계략도 다 전현이 짠 겁니다. 금경묵을 함정에 빠뜨려 이런 위안어치 약재를 가로채려 한 것도 다 전현 짓이라고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옆 선생님, 전 이미 고자가 되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아빠, 제발 말 좀 잘해줘요. 아빠. 옆 선생님, 이 어리석은 놈이 워낙 멍청하여 오늘 귀하신 분을 거역한 것은 필시 누군가의 꿰매 빠진 탓입니다. 내 아들은 분명히 내 저 멍청한 여동생 꿰매 넘어간 거야. 당신 아들이 원래 머저리인 거지? 이 화성에서 놈이 한심한 망나니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미 대가 끊겨 고자가 되었는데 목숨을 살려둬서 뭐 하겠소? 보아라. 명문세가라는 자들이 위기에 처하자마자 그 알량한 동맹이란 게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구나. 화씨 가문 가주, 화씨 가문 큰애기가 경무기를 모욕하고 무고한 처녀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이를 어찌 처분해야 옳겠는가? 오늘부로 이 아이를 화씨 가문에서 파문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 화성 땅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활혜정,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닥쳐라. 내가 대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했는지 모르는 거냐? 화씨 가문에서 파문한다고? 이토록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뱀처럼 간악한 독사 같은 년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저, 옆 선생님, 왜? 내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겠다고? 내가 뭔데 감히. 활혜정, 당신 대체 왜 이래요? 왜 저 자식 말을 듣는 거냐고. 당장 입 닥쳐라. 전현을 당장 끌어내라. 빈민가에 쳐넣어서 뼈도 못 추리게 짓밟아버려라. 당신, 활혜정, 이거 놓으라고. 그리고 이놈은 옆 선생님, 주인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으니 우리 주씨 가문에서 놈의 숨통을 끊고 가문에서 영원히 파문하겠습니다. 경무기가 너희와 혼약이 얽혀있으니 경무기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주마. 옆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시 가문 넷째 아가씨와의 혼약 또한 애초에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억 위안짜리 내기 계약도 즉시 무효로 하겠습니다. 감히 옆 선생님을 모독한 자들은 마땅히 처단받아야 합니다. 아빠, 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빠의 친아들이잖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주세요. 아빠.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망치기만 하는 놈 같으니 살려더 봤자 가문에 화만 자초할 뿐이다. 여봐라. 끌고 가라. 옆 선생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리러 와라. 알아서들 처신해라. 옆 선생님, 살펴가십시오. 옆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모든 게 다 운명인가 보군. 하필이면 우리의 천적을 만나서 그 아나무인으로 천하를 뒤흔드는 절대자를 만났을꼬? 성주님, 도착하셨습니까? 아, 성주님. 신농 휘장을 정식으로 전수받으시는 일이 이미 곤륜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곤륜의 100만 제자들과 용조 의원의 집사들이 모두 성주님을 아련하고자 합니다. 두락 아가씨와 이혼하신 후 성주님의 보기 대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보아하니 놈들의 본심은 날 곤륜으로 모시려는 게 아니군. 그저 돈을 긁어모으고 문파의 기강을 어지럽히려는 수작일 뿐. 됐다. 여기까지만 해라. 알겠습니다. 금씨 가문 아가씨의 증조 할머니이신 금 노태군께서는 지금 췌장암이 온몸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주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기사회생탕입니다. 이건 목남성이 내 비방을 훔쳐서 다려 만든 탕약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음양보천환보다 효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백골에 살을 돋우고 죽은 자도 살리는 명약이지요. 성주님께서 10년 전에 남기신 비방에 따라 신농약전의 천년 묵은 약재와 성주님의 심장혈을 더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라 할지라도 최소 30년은 수명을 늘릴 수 있으니 결코 돈 따위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기사회생탕은 오직 환자의 기연에 달린 법이지요. 이제 할머님은 사셨습니다. 이게 제가 금시 가문을 위해 하는 마지막 일입니다. 성주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됐다. 경무가. 옆범 오빠. 이거 오빠 휘장이에요. 저들이 한눈판 사이에 잘 숨겨뒀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놓아라. 놓으라고. 언니, 이건 오해야. 놓으라고 했어? 언니, 두 사람 이미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나 옆범 오빠한테 할 말은 해야겠어?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오빠의 가슴에 신랑 부토니에를 달아주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 경무가.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싫어, 옆범 오빠. 내가 밖에서 일한 건 정략 결혼을 피하려던 것뿐만이 아니야. 오빠한테 중고차라도 한 대 사주고 싶었어. 이것 봐.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집안 돈은 한 푼도 안 썼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비록 번호판 달 돈까지는 없지만 어서 받아. 이제 별장에서도 나왔잖아. 시내랑 너무 멀어. 오빠가 걸어 다닐까 봐 걱정돼서 그래. 금경무. 금 사장,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할머님 병세가 지금 무척 불안정해. 이혼 얘기는 아직 안 드렸어. 충격받으시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이 일을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적당한 때를 봐서 말씀드릴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옆범. 당신은 언제나 그 모양이네. 평생 그렇게. 여자 등골이나 빼먹고 살겠지? 큰일 났습니다. 제국 호텔에서 할머님 칠순 잔치를 위해 예약하려던 최고급 VIP룸 예약을 거절했습니다. 왜지? 그쪽 말로는 어떤 사람이 돈을 다 주고 호텔 전체를 대관했답니다. 번호판 하나를 경매하려고 말이죠. 그럼 그 호텔을 사버리면 되겠군. 예, 알겠습니다. 어서 가봐. 금시 가문 계집애가 최고급 VIP룸을 예약해서 가문의 노태군인 조맥동의 생신을 축하하려 한답니다. 분수도 모르는군. 프런트에 전해라. 그 방은 내가 귀한 분을 위해 특별히 남겨둔 곳이라고. 그 가짜 귀빈이 대체 뭐라고. 수 아가씨께서 그렇게까지 매달리십니까? 지금 우리 수시 가문에는 후계자가 나와 수중월 둘뿐이야.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보다 다루기 쉬운 기둥서방 하나 들여서 곤륜의 혈통을 잇는 것이 수시 가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어쩌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고귀한 곤륜의 혈통을 가졌을지도 모르잖아.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어머나, 질투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저 역시 그저 평범해 보이고 딱히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요? 누군가 호텔을 통째로 사고 게다가 수중월이 가진 작은 번호판까지 사들였답니다. 형부, 옆범 오빠, 정말 오빠 맞네? 경무가. 어쩌다 여기서 만난 거냐? 형부는 무슨 얼어 죽을 형부. 금계지의 남편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의 진짜 맞상의 대접을 받지.
저까지 대릴사위 놈이 감히. 왜 그래? 대릴사위 쫓겨나더니 이제는 세차 일이라도 하는 거냐? 저번에 나한테 맞은 주먹이 아직 덜 아팠나 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처신을 잘했어야지. 쥐뿔도 없는 게 나한테 주먹질하며 깝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겠냐. 그때 무릎 꿇고 대가리가 깨져라 사죄하고 내 뺨을 스스로 수천 번은 후려쳤다면 이 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 같은 놈은 그냥 눈 감아 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끝까지 잘난 척을 해대더니 지금은 어떤 줄 알아? 내 눈에 띄는 것조차 가당치 않은 쓰레기일 뿐이야. 나랑 가자. 나 누군지 몰라. 알면 당장 여기 책임자 기어 나오라고 해. 감히 우리 금씨 가문한테 방을 안 내줘. 이것들이 아주 단체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먼. 나 성질 돋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내가 이깟 제국 호텔 통째로 사버릴 수도 있어. 당장 불러와.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알겠네. 장사한다는 것들이 손님을 이따위로 대접하겠다 이거지. 여기서 뼈도 못 추리고 망하고 싶어. 오빠, 제발 가자. 창피해 죽겠어. 비켜봐.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 금씨 가문이 마음만 먹고 불매운동이라도 벌이면 너희 제국 국제 호텔 따위는 한 달도 안 돼서 쫄딱 망할 줄 알아. 내 말 똑똑히 들었어. 금씨 가문의 한심한 망나니 녀석아. 내 어머니 배 속으로나 기어 들어가라. 금경무, 인턴이라고 했지. 너 해고야. 오늘부로 화성수씨 가문 산하의 모든 사업장에 금씨 성을 가진 자들은 단 한 발짝도 들여놓을 생각 마라. 그래. 그럼 이 호텔 내가 사지. 아니야, 오빠 그러지 마. 나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는 거 싫어.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서 감히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도 안 돼. 하지만 그만해. 오빠가 나 때문에 곤란해지는 건 정말 싫단 말이야. 자꾸 이러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알았어. 알았어.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했다가 여뻥.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인 줄 알아. 오늘 이 몸이 특별히 결정해주지. 현금 5억으로. 지금 당장 사보든가 아니면 저 계집애가 관리부에서 10년 동안 이불 빨래나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내가 관리부에서 이불을 빠는 건 상관없는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여뻥. 이 지경까지 처참하게 몰락해놓고 아직도 허세 부릴 정신이 있나 보네? 무려 5억이야. 5억. 대낮부터 대체 무슨 개꿈을 꾸는 거야? 옆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다. 난 하찮은 광대에 재롱잔치 따위엔 관심 없거든. 경무가 이제 일자리 잃을 걱정은 하지 마라. 일주일 뒤에 이 호텔의 대표로 취임해라. 옆 선생님, 금 사장님, 일주일 내로 모든 임명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두겠습니다. 내일 저녁 바로 이 최고급 VIP룸에서 경무기가 금씨 가문 노태군의 생신잔치를 직접 주최할 겁니다. 그리고 노태군을 위해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노태군께서 경무기를 30년 동안 더 이끌어 주실 수 있게 말이죠. 너는 오늘부터 관리부에서 평생 이불 빨래나 해라. 예, 알겠습니다. 내 카드를 써서. 먼저 번호판을 사고 내 호텔까지 인수하다니 하루 만에 무려 14억을 쓰다니. 여뻥, 당신 대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야? 형님 댁 대릴사위는 참 유세가 대단하네요. 오늘처럼 중요한 생신잔치에 어떻게 우리 같은 어른들을 그깟 대릴사위 놈 하나 때문에 기다리게 만듭니까? 동서, 우리 집 대릴사위 놈 꼬락서니가 어떤지 동서가 아직도 잘 몰라서 그래? 귀한 생신 잔치날인데 그딴 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 괜히 말해봤자 모두 기분만 잡치지 않겠어. 여범아, 어서 와서 앉거라. 감사합니다, 할머님. 내가 직접 전화해서 부른 내 손주사위인데 우리 집안 사람을 두고 남대하듯 겉돌게 한단 말이냐? 걱정하지 마라. 이 늙은이 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어머, 두락이 왔구나. 세상에나. 이제는 예전의 두락이가 아니지. 신농 몽남성의 유일한 후계자인데 앞으로 권륜의 높으신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어. 숙모, 과찬이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멀긴 뭐가 멀어. 몽남성 어르신은 자식도 없으시니 화성에서 그 넓은 신농 약전을 탐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다. 이제 우리 두락이가 금씨 가문의 기둥이 되었구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결혼 상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못 골랐다는 거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데리고 들어온 사위라는 놈이 하필이면 저런 찌질이 녀석이라니. 두락아, 언니가 이런 말 하면 내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겠지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신농 약전 덕분에 내가 단번에 신분 상승을 했으니 훌륭한 가문의 자제와 새로 혼인을 올려야지. 저런 기생충 같은 놈은 그냥 죽은 셈 치고 말이야. 후배들 중에서는 언니가 그나마 결정권이 있겠군. 고작 목남성의 신농약전 하나에 본색을 드러내다니. 이 장사도 그리 믿지는 건 아니겠어. 고작 신농약전이라니. 내 놈이 그렇게 잘났으면 곤륜 성전이라도 가져와서 짓거려 보든가. 주둥이만 살아서는 허풍 떠는 데는 아주 도가 텄구나. 신농약전은 애초에 내가 금시 가문에 넘겨주라고 지시한 거다. 여범, 술도 안 마시고 벌써 취한 거야? 설마 이번에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이게 제가 할머님께 올리는 효도의 선물입니다. 여범, 그날 폼 좀 잡던데 현금 5억이나 쓰면서 제국 호텔을 통째로 사들였다며. 근데 그 돈 결국 수시 가문 계집의 돈이잖아. 하하, 남의 돈으로 생색내면서 대단한 부자라도 되냥 꼴값 떨기는 내가 대체 어떤 대단한 걸 선물로 가져왔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거창하게 굴길래 대단한 명약이라도 가져온 줄 알았더니 웬 허름한 농약병 같은 걸 들고 왔냐. 이따위 꼬락서니의 물건을 대체 누가 겁도 없이 마시겠어. 이 약은 세상에 단 한 병뿐입니다. 수명을 30년 연장해준다는 말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지요. 음양보천환 따위는 감히 이 약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농약병 같은 걸 들고 와서 그럴싸하게 사기를 치는구나. 여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바보로 보이냐. 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넘어가게. 여범아, 저들의 말에 개의치 말거라. 범아, 이 할미는 다 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이건 그냥 싸구려 포도주잖아. 이딴 걸 두고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명약이라고 우기는 거냐. 여범, 어디서 출처도 모를 가짜 약을 대충 구해와서 할머님을 속이려는 것 같은데 기사회 생탕은 사람과 같아서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지라도 세상을 구제할 위대한 힘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개소리 집어치워.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아. 아무리 봐도 길거리 싸구려 약 같은데 딱 내놈 신세랑 똑같구먼. 만약 이걸 할머님께서 드시고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여범, 당신이 비록 우리 집안 사위이자 자식 같은 존재라지만 돈이 없어서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아무도 비웃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건 할머님께서 직접 드셔야 하는 약이잖아. 어떻게 대릴 사위로서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할머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기사회 생탕은 가짜가 아닙니다.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여범,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요조와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댔을 때도 그냥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감히 할머님께 이런 해괴한 약으로 해를 끼치려 해. 당신 여전히 날 믿지 못하는군. 할머님께서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 다들 그만 싸워요. 어쩌면 무슨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설마 할머님께서 친히 부탁이라도 하셔서 저런 가짜 약을 들고 오게 하셨겠냐? 그만들 해라. 난 엿범이를 믿는다. 이 탕약엔 아무 문제 없어. 오늘 내 생신약으로 이걸 마시마. 할머님, 이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주라가, 너까지. 할머님. 할머님, 누나 말이 맞아요. 이딴 정체불명의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평소에 저 엿범 놈을 감싸주신 건 그렇다 쳐도 요즘 할머님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되셨잖아요. 할머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손자로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님의 안전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금시 가문에 기생하는 버러지 같은 놈, 심보가 아주 고약하구나. 내 놈이 가져온 이딴 쓰레기는 우리 금시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요조야, 내가 어찌 감히 엿범이의 정성이 담긴 약을 깨뜨릴 수 있느냐. 노태구님, 깨진 건 그냥 잊으십시오. 요조가 조금 욱하긴 했지만 전부 노태구님의 안위를 걱정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태구님, 가짜 약으로 해를 끼치려 한 저런 괘씸한 놈 편을 드시느라 오직 할머님만 생각하는 요조한테 화를 내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피부치와 남도 구분 못하시는 꼴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노태구님, 기력이 아주 정정해 보이십니다. 경천서방, 자네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네. 아이고, 약재를 예약하느라 신농약전에 들렀다 오느라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요.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네. 우리 훌륭한 사위. 그런데 노태구님의 안색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게 다 어떤 놈이 웬 출처 모를 가짜 약을 들고 와서 노태구님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지요. 가짜 약이라니요. 저것 좀 보세요. 바로 저겁니다. 무슨 싸구려 감기약 시럽을 물에 탄 것처럼 생겨서 딱 봐도 형편없는 물건이잖아요. 경천 오빠, 우리가 제때 말리지 않았더라면 할머님께서 정말 마실 뻔했다니까요. 이것은 형부, 이런 가짜 약은 그만 봐요. 닥쳐라.
경천 오빠,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마셔요? 죽고 싶어 그래요? 얼른 뭐라도 가져와 봐요. 빨리 뱉어내요. 시끄럽다. 이 약을 한 모금 삼키니 혼원의 기운이 입과 폐로 스며들어 강력하고 순수하구나. 이건 그야말로 근본을 다지고 기틀을 세우는 명약이로다. 이게 어떻게 가짜 약일 수가 있느냐? 단 이 한 모금만으로도 내 수명을 10년은 늘리기에 충분하다. 10년을 더 살 수 있어. 경천 오빠, 농담이죠. 농담이 아니다. 진짜야. 우리 착한 사위.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당연히 진짜입니다. 이건 바로 기사회 생탕입니다. 백골에 살을 돋우고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지요. 게다가 시중에는 절대 팔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 한 잔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처방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곤륜성주님뿐입니다. 이 약이 진짜라니. 요조야, 이 약 어디서 났냐? 더 없어? 겨우 이것뿐일 리가 없잖아. 그게 저기. 너 왜 그걸 쏟아버린 거야? 빨리 말해. 누가 가져온 거야? 내 오른쪽에 있는 저 쫓겨난 사위 놈이 가져왔어. 내가? 그렇습니다. 이 약은 제가 가져온 게 맞습니다. 네가 금시 가문의 대릴 사위로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이 귀한 약을 대체 어디서 구한 거냐? 친구가 줬습니다. 하. 이미 엎질러진 무리로구나. 이 또한 운명이겠지. 오늘 내가 한 짓은 더 묻지 않겠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라. 노태공께서 원래는 30년을 더 살 수 있었거늘 이제 겨우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가져온 이 약이 천하의 명약이라면 나한테 똑똑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치의 의문도 없이 말이야. 이 약이 망가진 데에는 내 책임도 아주 크다. 약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믿지 않은 건 저들이고 약이 가짜라고 한 것도 저들이며 이 약을 망가뜨린 건 역시 저들인데 그런데 제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불만 있느냐? 오늘 이런 약을 내놓은 걸 보니 아무래도 곤륜과 깊은 인연이 있는 모양이구나. 용조의 백성들에게 공표하노라. 화하의 의도는 하인은 맥을 짚고 중인은 사람을 고치며 상인은 병이 나기 전에 다스린다.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 대인은 나라를 위함이라. 당신 설마 곤륜성주 성주님? 저자가 성주님이라고요? 곤륜성주라니. 만인의 위에 군림하는 성주님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경천 오빠 미쳤어요? 저딴 놈이 어떻게 성주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군요.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너 지금 방금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알아? 방금 내게 무엇을 물었느냐? 그래서 말해준 것뿐이다. 비록 성주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지 않으나 어떤 눈먼 개자식이 감히 그분의 위협을 제 공으로 돌린단 말이냐? 게다가 감히 신용 휘장까지 달고 있다니. 이게 대역죄인 줄 모르는 거냐?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엿범. 넌 가는 곳마다 꼭 그렇게 싸워야 속이 시원해? 오늘은 노태구님의 생신년입니다. 저도 손녀사위이자 아랫사람으로서 오늘 밤 모든 비용은 이주 공자가 쏘겠습니다. 여기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드로 계산해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녀석은 빼고 계산해. 저 여성 몫은 따로 청구해주세요. 제 돈으로 직접 내게 할 겁니다. 주경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연히 벌을 주는 거지. 곤륜의 의성을 모독한 건 중죄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엿범은 직장도 없고 방금 그렇게 억울한 일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돈을 내라고 해? 그럼 얌전히 여기서 청소나 하면서 청소부로 일하며 몸으로 때워야지. 젊은이가 머릿속에 온통 허황된 망상만 가득하고 눈만 높고 실력은 없으면서 남에게 빌부터 먹고 사는 건 결코 대장부가 할 짓이 아니다. 경천아, 너는 참. 노태구님, 그를 감싸고 싶으신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곤륜이 얽힌 일에 무작정 감싸기만 하시면 금시 가문에 큰 화를 부를 뿐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람. 그만해. 엿범이 평범하고 무능한 건 맞아. 찌질하고 출세도 못했지? 하지만 어머니 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걔는 뭐 대단한 출세라도 했나요? 우리 집안에서 제대로 된 남자 하나만 있었어도 오늘 이런 수모까지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끼어들었으니 남들이 죽자고 괴롭혀도 할 말 없는 거지? 눈치껏 처신해라. 사과하고 얼른 집으로 꺼져. 나더러 사과하라고? 저 자식은 내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다. 오,
제법 배짱이 두둑하군. 어서 계산이나 시켜요. 손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엿범아, 그냥 사과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과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말했을 텐데요. 내 사과는 저 자가 감당할 수 없다고. 결제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누나가 준 200만 위안짜리 카드 아니야? 온갖 폼은 다 잡더니 진짜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 결국 꺼낸 게 고작 이딴 쓰레기냐? 이 카드는 딱 봐도 무슨 학생 식당 식권 카드 같은데? 우리 누나 돈은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손님, 혹시 은행 카드가 없으시면 모바일 결제도 가능합니다. 하. 고작 이딴 걸 믿고 카드를 내민 거였냐? 노태구님, 우리 집안에 저런 놈이 있으니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 카드로 이건 그냥 긁으시면 됩니다. 손님, 저희 카드 단말기는 제국 호텔 전용 카드만 지원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내게 준 카드인데.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카드는 처음 봅니다. 그냥 일반 은행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이거나 가져가서 눈정 하나 시켜줘라. 진짜가 뭔지 똑똑히 보게 해줘. 제국 호텔의 한정판 VL 카드가 뭔지 말이야. 개눈깔 똑바로 뜨고 잘 봐라. 엿범, 이게 진짜 제국 호텔에서 발급해준 한정판 VL 카드다. 내 손에 든 그딴 쓰레기 같은 걸로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착각하는군. 그깟 카드는 이 카드와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왜? 설마 내가 든 그 카드가 수시 가문 큰아가씨의 카드라도 된다는 거냐? 그렇다. 엿범. 두라가 그녀를 구할 생각 마라. 수시 가문 큰아가씨께서 아신다면 감히 누가 자신을 모욕했는지 알게 될 거다. 반드시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것이다. 직원, 말해봐라. 수시 가문 큰아가씨께 이런 카드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손님, 제국 호텔의 블루스타 카드는 바로 손님께서 쥐고 계신 카드입니다. 그럼 저 자식이 든 저 카드는 우리 온 가족을 모욕하려고 가져온 거겠네? 모욕이라. 만약 진짜 모욕을 준 것이라면 수시 가문이 금시 가문을 모욕한 것이겠지? 엿범, 너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그래, 아주 좋아. 기어이 수시 가문 큰아가씨를 끌어들이겠다 이거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리더기 오류. 아가씨의 블루스타 카드가 감지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총지배인님을 모셔와 그분께 먼저 가보라고 해. 거봐, 내 놈의 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당장 총지배인을 불러와라. 엿범. 넌 언제나 허세만 가득해. 내 자격지심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건 알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지. 내가 내게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어.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세상을. 넌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마치 우리 금시 가문이 신농약전의 후계자가 될 운명인 것처럼 말이지.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뭔데 감당을 한 해 만에 짓거려? 신농약전이 나를 선택한 건 내 능력을 봐서야. 우리 금시 가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신농약전 전체를 품을 수 있을지는 목남성 대표가 너보다 훨씬 잘 알아. 그만해. 엿범, 우리 누나가 후계자가 된 것에 배 아파하지 마. 우리 누나 말이 맞았어. 넌 그저 우리 금시 가문의 힘을 등에 업으려던 기생충 같은 놈일 뿐이야. 비켜라. 제국 호텔 총지배인 엽 선생님을 뵙습니다. 블루스타 카드를 지닌 채 화성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은 전 세계에서 오직 손님 한 분뿐이십니다. 부디 저와 함께 최상층 벌피실로 이동하시지요. 다른 이들은 즉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가 진짜 블루스타 카드였다고? 이 정도로는 손님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겠지만 블루스타 카드는 수시 가문이 모든 자원을 움직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식사비 정도는 결제 최소 금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굳이 계산을 끝마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으니 금시 가문의 끝없는 탐욕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내 자격지심이 삐뚤어진 건지 나로서는 잘분간이 안 가는군.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해두고 싶군. 금도라,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안 적이 없어.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처음부터 같은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지. 엿범. 내가 어떻게든 금시 가문을 이끌고 번창하고 싶어하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 너의 미천한 미천과 금시 가문의 얕은 지식과 수준으로는 널 도와 대업을 운영하고 지탱해줄 수가 없어. 신농약전 전체를 말이지. 약에는 독이 따르는 법이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지. 신농약전의 후계자 자리는 지금의 너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 일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당 못할 대가가 닥쳤을 때 온 금시 가문을 풍비박산 내기에 충분할 테니까 내 할 말은 여기까지다. 부디 알아서 처신해라. 할머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법입니다. 제가 할머님께 30년의 수명을 드리고 금시 가문을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병이 모두 깨져버렸으니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 어떤 명의도 이곳을 찾지 않을 겁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시지요. 올라가시지요. 예, 엽 선생님. 엽. 성주님.
경무가. 내가 세상에 소문을 내주마. 네가 기사회생탕을 가지고 있다고. 1억 위안의 가치가 있는 약재 처방전을 말이지. 이제부터 너 스스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을 거다. 앞으로 혹시 무슨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언제든 곤륜으로 나를 찾아오너라.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기가 막혀. 그 찌질이 자식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엄마, 왜 그딴 식충이 놈 때문에 화를 내고 그래요? 우리 누나가 신농약전의 후계자 권한을 차지하니까 배 아픈 거라고요. 너와 여범 사이에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는 게냐? 할머님. 저는 할머님, 우리 누나랑 여범은 이미 이혼했어요. 요조야. 뭐라?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니 내가 여범과 헤어졌단 말이냐? 어리석은 것. 노태구님, 애초에 그 돌아가신 어르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두라기를 여범 그놈한테 시집 보낸 거잖아요. 그 여범이라는 놈이 우리 금씨 가문에 5년을 얹혀 살면서 5년 내내 우리 돈으로 먹고 쓰면서 이뤄놓은 게 쥐뿔도 없어요. 그 자식은 우리 두라기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덩이였을 뿐이라고요. 맞아요. 할머니, 엄마 말씀이 다 맞다니까요. 우리 누나는 이제 신농 목남성의 제자이자 신농약전의 후계자잖아요. 머지않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여신이 될 텐데 그깟 여범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누나 곁에 있겠어요? 노태구님, 너무 그러실 것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금씨 가문의 오히려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당시에 영감탱이가 여범을 구해줬기에 여범이 금씨 가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게야. 그 덕에 지난 몇 년간 금씨 가문이 숨이라도 쉬고 살았던 거란 말이다. 두라가 당시에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을 때 만약 여범이 없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탱해주지 않았다면? 금씨 가문은 진즉에 끝장났을 게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가문에 들어온 10억의 투자금도 전부 여범이 보내준 것이야. 금씨 가문의 자금줄을 대준 게 바로 그 아이란 말이다. 이미 5년 전부터 그 아이는 신농약전과 연이 닿아 있었어. 그 녀석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어떻게 우리 가문에서 5년 동안이나 썩고 있었겠어요?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여범을 붙잡아 두는 것만이 우리 금씨 가문이 대대손손 번창할 수 있는 열쇠였건을 그걸 너희가 제 손으로 다 망쳐버렸어. 할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우리 금씨 가문이 지금 어디 꿀리기라도 하나요? 맞아요. 정 안 되면 우리 두라기더러 신농약전 지분을 팔아치우라고 하죠 뭐. 그럼 우리 가문도 한미천 단단히 챙길 수 있잖아요. 할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 금두락은 용조성주가 없더라도 반드시 금씨 가문을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라, 무슨 일이야?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 저희 금씨그룹의 기존 협력업체들이 지금 전부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력업체의 90%가 이미 보내왔습니다. 약재 인수 거부 합의서를요. 이대로 가다간 금씨그룹의 자금줄이 완전히 마를 겁니다. 내가 지금 바로 기존 협력업체들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볼게. 서두르셔야 합니다. 대표님, 지금 자금줄이 막혀버리면 모든 약재 구매와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 150억의 위약금 때문에 우리 회사는 완전히 파산하고 말 겁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여보세요, 황 사장님. 저 금두락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 사장님, 저 두락이에요. 그쪽에서? 금두락씨, 당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최저 기준 말입니다. 그동안은 편의를 많이 받으렸지만 이제는 전부 거두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계약은 조기에 해지해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겨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금씨 가문이 망했군. 둘째 큰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 오늘 이 이사회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저 수령하는 여범을 제국의 수도 수씨 가문의 대릴사위로 맞이하겠습니다. 조아나, 저 녀석 금씨 가문에서 쫓겨난 그 쓰레기 아니야? 명아가 왜 저런 놈을 저렇게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참 이상하네.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대릴사위 짓을 한 번으로 모자라서 두 번이나 하는 게 아주 취미라도 된 건가? 명아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씨 가문의 가주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시집을 안 가겠다는 건 이 넷째 작은 아비도 이해한다만 내 눈썰미가 이래서야 쓰겠느냐? 이 제국 수도의 수시 가문에도 깊숙이 숨어있는 종벌레들이 아주 많군. 이제 슬슬 때가 된 것 같다. 벌레들을 박멸할 때가. 명아야, 내 혼사는 전임 수씨 가주께서 정하신 게 맞다. 하지만 이 목함은 오직 신농 휘장으로만 열 수 있지. 저 녀석한테 그게 있느냐? 여기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차고 있다고 다 진짜란 말이냐? 내가 보기엔 저 휘장 가짜다. 100% 모조품이야. 저딴 쓰레기는. 길거리 노점에서 1위안 주면 10개는 살 수 있어? 명아야, 남자를 고를 때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잘 봐야 한단다. 혹시라도 내 엄마처럼 잘못 골라서 엄마는 경비원에게 시집가고 딸은 대릴상의를 들이면 그건 평생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평생 서러움만 당하며 살게 될 게다. 난 곤륜의 문제가 고작 화성에만 국한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 용조 전체에 손봐야 할 일들이 아주 태산이로군. 그리고 정리해야 할 가문들도 아주 차고 넘쳐. 건방지구나. 경비원들은 어디 갔느냐? 명아야, 당장 경비원들을 불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이 혼약서는 곤륜 성주에 심장 피 한 방울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법이다. 명아야, 설령 내가 저 자에게 신농 휘장을 찾아주었다 해도 하지만 곤륜 성주의 심장 피만큼은 절대 가짜로 꾸며낼 수 없다. 하물며 저런 보잘것없는 쓰레기 녀석이 어떻게 곤륜의 혈통을 타고났겠느냐? 혈통이라고? 엿뻥. 선생님, 정말로 곤륜의 성주이신가요? 이곳이 바로. 제국 수도의 수시 가문이 이토록 혼란스럽고 금시 가문 같은 것들이 설쳐되는 건 전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비단 일개 가문의 작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아니라 곤륜 내부에 널리 퍼져있는 고질적인 문제지. 곤륜에 전해라.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하여 사흘 내로 제국의 수도로 가 수령하의 이름으로 청혼을 진행하라고. 예물은 조령을 공포하겠다. 내가 직접 곤륜의 문을 열어 배신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수령하는 정식으로 성주 부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다. 성주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